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자기관리 TV, 건자TV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심근경색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지켜지기도 하고 반대로 다시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심근경색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어떤 운동을 피하고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은 예로부터 약으로도 불렸습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동작이 곧 생명이라고 했고,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운동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맞춤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을 겪은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심장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가 고강도 무산소 운동을 갑자기 시작했을 때 2년 내 재발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 한국 순천향대학교 심장내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정되지 않은 심근경색 환자가 무리한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동반될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운동은 몸에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이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운동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연구에서 권장하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좋은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안전한 운동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4만 명 이상을 추적 관찰했더니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환자들의 심혈관 사망률이 30%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들은 달리기보다 걷기가 더 적합한데 무리 없이 심폐기능을 끌어올리면서 관상동맥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걸을 때는 너무 빨리 걷지 말고 약간 땀이 날 정도로만 걸으셔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실내 자전거가 가장 좋다고 해요.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재발 위험이 27% 낮았다고 합니다. 단, 페달을 너무 세게 밟으면 무산소 운동이 되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낮은 강도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천천히 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중 운동이에요. 물에서 하는 운동은 체중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조절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서 심근경색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수중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6개월 뒤 평균 혈압이 8mmHg 내려가고 심장 기능 지표도 향상됐다고 해요. 다만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으니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요가입니다. 요가는 호흡과 명상을 함께하는 운동이죠. 인도의 국립심장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가 1년간 요가를 병행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5% 낮아지고 재발률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요가는 격렬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심리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니 꾸준히 해보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저항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도 적정 수준의 근육 강화 운동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합니다. 다만 덤벨처럼 무거운 기구보다는 밴드를 사용해서 가볍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져서 당뇨와 심혈관, 위험 요인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벼운 등산입니다. 등산은 심근경색 환자에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 수준의 등산은 오히려 심폐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연구진의 조사에서는 주 2회 이상 낮은 강도의 등산을 한 환자들의 심박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고혈압 위험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나 가파른 산은 절대 피해야겠죠. 일곱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은 단순해 보이지만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한 사람은 혈관 내피 기능이 20% 개선됐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목과 어깨, 다리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7가지 추천 운동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근경색 환자에게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운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요가를 함께하면 신체적 회복과 정신적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 수중 운동과 스트레칭을 조합하면 관절 부담은 줄이고 유연성은 높일 수 있죠. 실제로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단일 운동보다 심혈관 기능 개선 효과가 1.7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운동을 조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 환자에게 최악의 운동인데요. 절대로 피해야 하는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거운 역기나 바벨을 드는 고강도 근력 운동이에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일으켜서 혈관이 터질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는 전력 달리기입니다. 심근경색 환자는 무산소성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세 번째는 격투기나 격렬한 구기 종목이에요. 순간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예측할 수 없는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사우나 후 바로 하는 운동이에요.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운동하면 부정맥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격한 등산입니다. 높은 산, 가파른 길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심근경색을 재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는 심근경색 재발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3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당뇨 환자는 혈관 손상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훨씬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역시 무리한 근력 운동은 피해야 하고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도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째, 운동은 반드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둘째, 운동 전후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셋째,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절대 참고 계속하면 안 돼요. 넷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운동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런 실용적인 팁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훨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심근경색 환자에게 운동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걷기, 자전거, 수중 운동, 요가, 밴드 근력 운동, 가벼운 등산, 스트레칭은 좋은 운동이고요. 역기, 전력 달리기, 격투기, 사우나 직후 운동, 과격한 등산은 최악의 운동이에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